이게 모든 일 잘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잘 정리해 놓은 책이구나. 결국 그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성과를 이뤄낸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의 공통점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한테 저는 유튜버인가요? 사업가인가요? 제가 유튜버들끼리 만나는 모임도 있고 사업가들을 만나는 모임도 있잖아요. 너무 웃긴 게 제가 그 크리에이터들 사이에 가면은 저는 막 너무 그 사업가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리에이터들이. 또 사업가들 사이에 가면 앤드류는 진짜 크리에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 유튜버 모임 그리고 사업가들 모임이 되게 다르면서도 그 안에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결국 그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성과를 이뤄낸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의 공통점은 사례 분석을 되게 많이 해요. 예를 들면 크리에이터 모임에서는 컨텐츠 사례 분석을 되게 많이 해요. 이 컨텐츠 봤어요? 저 컨텐츠 봤어요? 그리고 같이 분석해요. 그거를 이 컨텐츠가 왜 잘 됐나. 근데 사업가들 모임에 가면요, 이런 서비스 어때? 아니면 저 브랜드 어때? 하면서 비즈니스 사례를 엄청 얘기를 해요. 이 둘을 보면 되게 성향이 달라요. 근데 하는 일들은 똑같아요. 그게 컨텐츠일 뿐인 거고 여기는 사업 아이템일 뿐인 거죠.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역설계, 저는 이거 읽으면서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모든 일 잘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잘 정리해 놓은 책이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첫 번째로 제가 되게 공감됐던 게 수집가가 되라는 말을 해요. 뛰어난 사례를 모으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 최고에 이르기 위한 첫 단계는 최고에 이른 이들의 작품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분야를 호령하는 전문가들도 처음에는 그 분야의 성과물을 경험해보고 싶은 욕구에서 출발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기서 막 예를 드는 게 영화 감독 쿠엔틴 타란티노, 그 사람도 굉장히 영화 광으로 되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영화들을 보고 거기서의 패턴들을 파악해서 자기 영화에 적용한 거고, 그리고 줄리아 차일드, 그 줄리엔 줄리아의 그 영화의 실제 모델이신 요리 연구가, 그분도 요리책을 쓸 때 그러니까 수많은 요리를 경험해보고 그거를 내 레시피에 활용해가지고 그런 세계적인 요리 연구가 된 거잖아요. 저는 그런 사례들을 끊임없이 접하고 경험하면은 당장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게 내 안에 쌓인다고 믿어요. 유튜브에도 마찬가지인데 유튜브 영상을 엄청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게 당장은 도움이 되나? 그 당장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쌓이고 보면은 썸네일을 만드는 눈도 생기고 카피라이팅 하는 눈도 생기고 그 영상을 전개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심지어 저는 강연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강연 영상을 되게 많이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포인트에서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고 그 감정선을 연결하는지, 그리고 자기 메시지를 어떻게 공감을 일으켜서 끝까지 끌고 가서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지, 그런 패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저도 그걸 적용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좋은 강연을 할 수 있고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런데 진짜 안타깝게 이제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 분들의 코칭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전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리서치였어요. 근데 이 리서치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요, 진짜 없어요. 리서치를 너무 소홀히 해요. 아니 앤드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저 무슨 카메라로 찍고 어떤 조명 쓰고요, 어떻게 편집하는지 알려주셔야지. 실제로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만들고자 하는 컨텐츠에서 그거와 관련된 컨텐츠를 얼마나 많이 소비했는가가 내가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아요. 심지어 비즈니스에서도 내가 만드는 상품, 그 비슷한 상품군을 얼마나 많이 경험해봤느냐가, 근데 그거를 되게 일에는 많이 적용 안 시키는 것 같아요. 내가 굉장히 창의적으로 뭔가 해야 된다라는 그거에 사로잡혀서 막 너무 그런 걸 많이 보면은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을까봐. 근데 사실은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103페이지에 그 얘기도 있거든요. 남의 성공을 거둔 공식을 단순히 복제만 하는 것은 결국 실패하는 전략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독특한 능력과 관심사, 상황을 반영해 활용할 수 있는 공식이다. 하지만 그런 공식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 이게 어떻게가 되게 중요한 건데, 베끼면 안 되지만 나만의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일수록 사람들에게 거부당할 확률이 높아진대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제가 그 복복 발사믹 만들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이템이 3가지가 있었거든요. 보통 제가 이거를 보여주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고체 발사믹을 엄청 신기해요. 왜냐면 구슬 발사믹은 또 어디서 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발사믹 액체로 된 거는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근데 고체는 진짜 처음 본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신기하고 궁금해하는데 판매 순위를 보면요, 고체 발사믹이 제일 안 팔렸어요. 그리고 제일 잘 팔린 게 발사믹 비네거였어요.
사람들이 제일 익숙한 거. 그 창의적인 것 중에서도 익숙한 걸 선택했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많은 사례들을 분석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책도 한 권 읽은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사례를 너무 적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베낄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례를 진짜 다양하게 많이 보잖아요. 그럼 베낄 확률이 줄어들어요. 왜냐면 여기서 이거, 여기서 이거, 여기서 이거, 여기서 이거 갖고 오면은 완전 새로운 게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거장이 만든 결과물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따른다. 이루고 싶은 성과의 기준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당신이 그 기준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자연히 낙담하게 되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든다. 하지만 기억하라. 훌륭한 취향과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잠재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다. 자신이 만든 결과물이 아직 훌륭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끈기와 지구력을 갖고 계속 수정하는 것은 프로가 아마추어와 다른 점이다. 저는 이게 진짜 너무 공감하는 게 제가 리서치를 시키면 안 해오는 이유가 이런 것도 있어요. 너무 비교된다. 박탈감이 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인정을 하고 그거를 계속 보면서 그 와중에서 내가 가져올 수 있는 점이 뭔가를 찾는 사람이 진짜 프로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거 있거든요.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와 진짜 어떻게 저렇게 콘텐츠를 만들지? 진짜 대단한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 거야. 그럼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잘하자. 대신 저 사람이 어떻게 콘텐츠를 기획하고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런 거를 배우면 되잖아요. 저는 그게 역설계 같거든요. 처음에 이제 내가 영화 감독이 되겠어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막 세계적인 거장이 만든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걸 만들겠습니까? 이게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그런 거에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 내게 너무 형편없어 보이고 근데 그 형편없음이 계속 쌓여야지 정말 잘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그런 거장들도 형편없는 것들을 만들어 왔으니까 그 거장이 됐을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와닿던 부분이 자기만의 점수판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가장 잘 활용하는 게 비디오 게임이래요. 저희 게임할 때 점수를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럼 그 점수 때문에 미친 듯이 하게 되거든요. 숫자만으로도 게임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내 일상에서 적용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예전에 그랬었어요.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매일매일 다이어리에 오늘 조회수가 몇 나왔는지 얼마나 늘었는지 적었어요. 근데 그게 작은 숫자여도 늘어난다는 게 보이니까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기서 효과적인 점수판을 만드는 방법이 194페이지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다양한 지표를 수집하는 것. 저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 수보다는 조회수, 내가 얼마나 자주 올렸는지, 그리고 시청 지속 시간 어땠는지, 댓글 수는 얼마 달렸는지, 그리고 재방문 구독자는 얼마 되는지 되게 다양한 지표를 가지고 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요. 수집하는 지표의 균형을 맞추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행동과 결과를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 행동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고 결과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딱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자주 영상을 올렸는지와 영상 조회수가 딱 행동과 결과예요. 근데 제가 영상을 일주일에 3개를 올릴지 5개 올릴지 7개 올릴지는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상이 조회수가 얼마나 나올지는 사실은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수집하는 이 숫자가 행동의 숫자인지 결과의 숫자인지 그거를 잘 균형을 맞춰서 수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긍정 지표와 부정적 지표를 같이 수집한다. 너무 긍정적인 지표만 바라보면은 뭔가 확증 편향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한쪽에 좀 치우쳐가지고 그 리스크를 관리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부정적인 지표만 하게 되면은 또 긍정적인 결과물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공감됐던 부분 혹은 궁금했던 부분이 있으면 같이 얘기하면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모방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나쁘고 부정적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모방을 되게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하신 걸 똑같이 따라하거든요. 여기 수영장이 들어갈 자리면 나는 요즘에 좀 힙한 그런 정원 같은 거를 넣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선생님이 만든 건 수영장이지만 저는 정원을 넣고 이런 식으로 바꾸니까 나중에는 밑바닥만 같지 완성품은 완전히 다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성공적인 것들을 조금씩 따라가다 보면 그 안에서 나의 경험을 녹일 수 있는 것들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모방은 어떻게 보면은 창의적인 것을 할 수 있는 첫걸음이구나를 되게 많이 깨달았고 더 적극적으로 좋은 것들을 많이 받아들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술학원 가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모작이에요. 디자인학과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로고들 따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이 로고가 어떤 도형들이 연결돼서 만들게 됐는지가 파악이 돼요. 그러면 이 동그라미 여러 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됐고 비율이 이렇게 됐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역설계랑 비슷한 거죠. 로고를 만들 때의 설계를 내가 따라가면서 파악되는 거니까. 그러면 제가 다른 로고를 만들 때 그런 시스템을 제가 활용해서 로고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효과적인 점수판을 어떻게 만드는지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행동과 결과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 부분이 사실 제가 지금 회사에서 팀장을 맡은 지가 2달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연말이라서 인사평가 시즌인 거예요. 우리 귀여운 아이들, 팀원들을 저보고 평가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줄 세우기를 해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그리고 납득을 또 시켜줘야 되고 우리 팀원들한테 그리고 또 상사분들한테. 근데 이 책에서 이제 행동과 결과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거를 딱 봤을 때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꼭 성과를 내는 직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해야 될 뭔가 굳은 일을 하는 또 그런 직원들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뭐 성과만을 내는 직원들에 비해서 뭔가 그런 평가가 낮아져야 되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사실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과도 뭔가 평가 지표가 들어갈 수 있지만 굳은 일을 맡아서 하거나 뭔가 드러나진 않지만 조직에서 해야 되는 일을 지표로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하게 됐어요. 저는 예전에 미국 회사 다녔을 때 제 기억에 남았던 게 저희 팀장님이 저보고 쓰라고 시켰어요. 그 표를 스스로 매겨보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팀장님이 자기가 매긴 거랑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얘기를 하니까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회사 다녔던 경험이 너무 좋거든요. 회사 진짜 별로였던 회사 다녀본 적 있고 정말 좋았던 팀장님 밑에서 일한 경험도 있고 이래가지고 별로였던 회사에서 했던 걸 하지 않고 좋았던 회사에서 했던 것들을 나한테 적용해야지 이게 강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최근에 저희 팀원들이랑 제가 보냈어요. 일주일 동안 이거 써와라. 그래서 질문지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혹은 팀으로서 잘한 게 있는가, 그럼 아쉬운 점이 있는가, 그럼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뭐 평균 조회수라든지 업로드 빈도수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같이 그거 보면서 얘기 나누고 이러면서 저희만의 또 점수판을 만들어서 이제 한 거죠. 그게 근데 같이 보고 하는 게 되게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냥 혼자만 딱 하고. 그래서 괜찮다면은 혹은 회사가 허락을 안 해줘도 몰래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눠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오늘 늦게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하고 한 달 있다가 만나요. 안녕.